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FOMC가 끝나고 나서 안도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 그 기쁨이 하루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네,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어찌 보면 기분 나쁜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시장의 내용들 들여다보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틀간의 흐름을 복귀해 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일단 FOMC 이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었던 일정이었었죠. FOMC 끝나고 나서는 시장의 표현은 인둘기 파월이라고 했어요. 인간 비둘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뉴욕장이 그 당시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다가 옐런 장관의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소식에 곧장 상승 전환을 했고요. 상승 탄력을 키워나갔던 건 FOMC의 내용이었습니다. 50bp 인상에 만장일치였다라는 점과 추가 2번 더 50bp 정도 올릴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라는 거고요. 양적 긴축 6월 1일부터 역시나 이 규모도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5bp 인상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에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따라 시장 반응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증시 올랐고요. 달러 내렸고요. 국채금리 상승폭도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뉴욕장의 상승이 납득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하루 사이에 확 바뀌었다라는 거죠. FOMC 이슈 이후에 안도 랠리를 펼쳤던 뉴욕장. 이때 당시만 해도 휴장이 아쉬워. 우리 휴장 안 하고 차라리 우리 장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기분이었죠. 그러다 오늘장 마감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차라리 제발 오늘도 휴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6%까지 하락하는 흐름 있었고요. 4.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이상이나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대다수 종목들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5월 4일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AMD,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쪽도 5에서 7% 크게 밀려났고요. 빅테크 종목들도 모두 올랐던 상승분 이상으로 토해내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에어비앤비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았다라는 소식에 급등했었던 건 역시 이상으로 토해내는 흐름이었고요. 금융주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주가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면서 금융주까지 맥을 추지 못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야? 우리는 이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의 도처에 있는 하락의 이유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5bp를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75bp 올려야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이유는 일단 50bp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줬다라는 겁니다. 원자재 시장이 출렁임을 보이면서요. CME 패드워치에서는 6월 75bp 확률이 다시 높아졌다라고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FOMC 전에 95 정도였다가 FOMC 이후에 74.5%로 떨어졌는데 다시 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중립금리에 대한 상향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게 됐죠. 긴축의 속도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재차 확인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뛰어오르는 흐름이 확인됐죠. 2018년도 11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3.1%를 터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일부 되돌림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요. 자, 이러한 여러 이슈 속에 종목들도 영향을 받았죠.
악재를 찾아보면 하루 만에 뉴욕장이 악재의 소굴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쪽 부담감에 내려가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중국에서 다시 북경 봉쇄 우려가 확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애플이나 테슬라 그쪽에 공장을 둔 업체들의 낙폭 크게 나왔고요. 영국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주나 혹은 인프라 투자에서 경기에 좀 연결되는 캐터필러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또 밀려났고요.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이슈 속에 알리바바 등도 급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온라인 판매가 줄어들고 있고 오프라인 판매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 쇼피파이, 이베이 등이 급락했죠. 이게 뉴욕장에서 들려왔던 각각의 악재였고요. 악재들을 쭉 한번 찾아보면 하락의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빠지게 할 만한 가장 큰 악재는 무엇일까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러시아 핵도발 가능성, 그리고 연준에 대한 낮은 신뢰, 그리고 11일에 발표될 CPI 앞두고 그 불확실성도 안고 있고요. 무엇보다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취약하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없으니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빅테크 하락이 굉장히 컸는데요. 아마존 실적 기점으로 빅테크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빅테크 종목들이 5%씩 이렇게 다 같이 빠지면 지수가 맥을 출 수밖에 없다. 맥을 못 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 패닉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장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우려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잠시 후 시장에 대한 전망 나눠볼 거고요. 아무리 시장이 빠져도 저희는 또 할 거 해야 되니까 네. 시장에서 주목받을 혹은 주목받았던 섹터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난 5월 4일에는 5G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5월 3일에 삼성전자로부터 호재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전자 5G 수주 잭팟이 터졌다라는 기사가 마구마구 쏟아졌던 하루였는데요.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인 DC 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DC 네트워크에게 가상화 기지국 등 첨단 이동통신 장비 1조 원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게 되고 또 핵심 공급사로서의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5G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다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5G 관련주들 20여 개가 넘는 것들 중에서 좀 웃고 있는 쪽은 따로 있었고요. 반면에 웃지 못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FR텍은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기산텔레콤, 다산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등등이 상승부를 강하게 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대표주로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종목들, 보유하신 종목들은 생각보다 웃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딘가 좀 찝찝한 그런 상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한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4월에 2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4월 1일, 4월 6일 딱 한 달 전에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한 지 한 3개월 차쯤 되어 가는데 브리핑을 하는 보람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5G 관련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2021년은 버라이즌에 웃고 웃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도 버라이즌에게 좀 수주를 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5G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2021년 1분기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5G 관련주들 2021년 2분기에는 버라이즌 향으로 오더가 급감하면서 이 주파수 간섭 논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줄줄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이 좀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이 아니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저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때 또 증권가에서는 결국에 관건이 될 것은 2022년 하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2022년 하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이 리포트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같지만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2022년에 이 하반기와 2021년의 하반기가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버라이즌과 여타 통신사의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이때 얘기를 했어요. 신규 사업자인 DC 네트워크의 진입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다시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한금융투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벤더들의 장비 공급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하반기는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보면서 이 실적 흐름은 견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벤더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RFHIC,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장비들을 좀 정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4월 6일에 인주 앵커가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관련주들 KMW,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은 바로 또 이렇게 던져볼 수가 있겠죠. 네. 워낙에 또 인고의 시간을 거쳤던 5G 관련주인데 저희가 뭐 상승한다, 이번에는 바닥을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아까 얘기 드렸듯 좀 찜찜한 그런 상승이었던 만큼 이번 시그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의심을 계속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5G 관련한 통신 장비 섹터가 여러 번 우리의 뒤통수를 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속된 말로 물려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 역시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5G와 수소, 뒤통수 단골 섹터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이번엔 속아줄까? 아니면 이번엔 이 상승 그냥 코웃음 치며 지켜만 볼까 고민을 해보고자 오늘 두 브리핑을 준비한 거고요. 5G 수정 앵커가 말씀 주셨고 수소로 한번 넘어가 보죠. 수소는 재료는 요즘에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년여 만에 들려온 소식이고요. 호주에서는 세계 최대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현대차, SK 포스코 등 이 수소 대표 17 회사가 이 6월에 수소 인베스터 데이를 가진다라고도 합니다. 또 한 번 이슈가 부각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이 정권에서는 수소 산업 세계 1등을 추진한다라며 적극적인 부양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경에 발표됐던 산업통상자원부 내용도 한번 넘겨보시면 수소 부분에서 정부가 25년도까지 준비해서 28년도에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라면 상당히 구체적인 수소 충전 관련한 계획 등을 내놨습니다. 운송 부분에서 수소 트럭용 액화수소 저장 충전 시스템을 마련한다라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그 내용이 제가 내용까지 다 정리하진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돼 있어서 이거 조금 볼만하다라는 평가도 내놓기는 합니다. SK증권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을 긍정적으로 꼽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소와 연료전지 부분의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늘어난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바 있죠. 듣고 보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소식 이래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수소 관련한 대표 종목들 올해 하락률입니다. 두산퓨얼셀, 상하프론테크, 일진다이아, 일진하이솔루스 모두 떨어졌고 사실 지난해 고점 대비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 4월 27일 실적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 들려왔고요.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급증할 거다, 상장할 때 당시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졌던 바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도 지난해 뚜껑 열어보니 그리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상보다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우리 수소 섹터에 한번 크게 충격을 줬던 이슈 기억하십니까? 현대차 측에서 제네시스 수소 프로젝트 중단한다라고 했었는데 그에 이어서 이번에 스타리아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유는 즉슨 업계에서는 아직 인프라 등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상품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 측에서도 접고 가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정리한 거 복기를 해보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대다수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관련한 재료는 쏟아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대거리가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 가보겠습니다. 소식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욕장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이슈들 주목하실까 싶기도 해서요. 일단 뭐 소식은 알아두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중국에서 지방정부 전기차 보조금 중단했던 거 일시 부활한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납품하는 소재 장비 업체들 국내에서 조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첨보, 후성, 엔캠 등 거론을 한번 해보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2월 24일 전쟁 이후부터 5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계속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증권가에선 여전히 긍정의 시각을 내놓고 있고요. 플라스틱 관련 종목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급등이었죠. 상한가 갖고 22%, 21% 올라섰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유가, 나플라, 플라스틱 쪽으로 이렇게 관심도가 계속해서 옮겨가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좀 주목받을 업체들이다라는 건데요. 한번 지켜보죠. 오늘 사실 이 이슈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정도로 뉴욕장이 좋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또 휴일을 하루 보냈고 내일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정말 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 바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시죠. 앞서 다뤄본 이야기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못 주무셨죠, 어제? 네, 다 같은 방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아이템 회의도 한다고 진만쌤과 계속 제가 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뉴욕장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저는 잤어요. 자면서 내일 아침에 나아져 있겠지 하고 새벽에 4시에 딱 확인을 했는데 이게 뭐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뉴욕장에 대한 이야기는 진만쌤이 요청하셔서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브리핑 내용부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5G 뜨거웠어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은 거의 통신 장비의 날이었던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한두 번 맞아본 게 아니잖아요. 이들 종목군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미 부여할까 아니면 그냥 에라이 하고 보내줄까 고민되네요. 네, 일단은 워낙 5G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에 많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한두 번씩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 속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벌써 한 1년에 한 4-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5G 관련해서 또 1조 원대의 수주를 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초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봤을 때 대장 쪽이 원래 진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과연 얼만큼 주가 상승률을 동반했느냐가 좀 주요 지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주요 이제 기업들을 보시면 뭐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이 올라줘야지 좀 시장에서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주도 종목이었던 HFR이나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결국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르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 위주의 강한 상승력을 동반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5G도 그렇고 이제 결국에는 또 이제 6G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은 좀 장기 투자의 모멘텀을 제외하고는 시세를 분출했을 때는 뭐 매도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결론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가 그런 포인트고 길게 보실 분들만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포인트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과 지금 이제 5G 관련주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시가총액 1,500억 미만의 좀 가벼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섹터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이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5G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5G 통신 장비주 급등하는 거 봤었잖아요.
막 그때 당시에 코스닥을 정말 갖고 놀 만큼 이들의 급등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기억해요. 아, 이거 한번 갈 때 화끈하게 가주는 섹터야. 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더 한 번씩 속고 관심을 두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은 아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뜨겁게 관심 주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수소예요. 수소 관련한 종목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뭐 그냥 어제 찾아본다고 찾아보다 수소 이슈를 들여다봤더니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네, 수소는 속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소는 속아줘도 될 것 같은데 포인트가 이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이제 종목들이 기술적인 모습을 잘 만들어 놨으면 이게 또 많은 재료가 있으면 재료에 맞춰서 한두 번씩 또 시세 분출을 강하게 하는데 수소는 이제 방금 지금 자막 나오고 있는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기사도 많고요.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부족한 거지 앞으로의 모멘텀은 굉장히 유효하고 지금 원전 관련돼서도 원전을 계속 궁극적으로 하려는 이유도 수소에 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원전을 중간에 이용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수소는 충분히 속아줘도 될 만한 상황이고 이제 일단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유니크나 JNK 히터 같은 좀 가벼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고요. 거기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부푼 기업들을 보시면은 두산 퓨어스터리나 효성중공업 같은 결국 섹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빠지면서 이제 좀 밸류가 가벼워져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발표된 시점에서 2분기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올라도 될 수 있을 만한 밸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는 상황은 아니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에 맞춰서 한두 번씩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초 공략은 조금 사실 지금 오늘 시초 공략이 의미가 있진 않겠지만 네. 결국에는 한두 번 정도 눌렸을 때 기술적으로 잘 매수를 한다면은 5월에 수많은 재료를 바탕으로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신세를 분출해서 결국에는 한 번 정도 이제 투자뉴스 7에서 AS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섣불리 사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 정도의 좋은 기회가 왔었을 때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락이나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금 사서 재료에 파는 전략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사서 눈 딱 감고 1년, 2년 묻어보세요. 이런 게 아닌 건 거죠. 네, 짧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5G와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뒤통수 단골 섹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5G 수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섹터여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투자 기간에 대해서도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거 짧은 시세 정도로 활용해 보세요 라고 전략을 드렸는데 사서 한 1년 후쯤에 그때 그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 전략을 꼭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뉴욕장 얘기해 볼게요. 네. 5G 수소했어요. 사실 뉴욕장 얘기하고 나면 이 섹터에 대한 전략이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뒤로 뺀 건지 왜 빼자고 하셨어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되게 공포에 떠신 분들도 많고 저도 네. 어제 밤에 볼 때는 공포에 떨긴 했습니다. 사실 서킷 브레이커 걸린 거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눈으로 그걸 봤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하락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락할 정도의 포인트가 있었나라는 이제 그거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하락할 정도의 이슈는 없는데라는 그런 게 제 결론이고요. 거기서 실제로 이제 어제 하락한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해서 하락을 했고 한국의 주가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포인트로 보셨을 때는 뭐 마이크론도 사실상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 하시면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0% 정도 아직은 이제 조금 하락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에 베팅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가 조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 주가 저번 주에 4% 가까이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장은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너무 이제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즉 너무 하락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수 있을 구간이 없다라는 게 좀 이제 그나마 좀 안도의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만약에 조금 장이 밀리면 오늘 하루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회복할 수 있는 국면이 충분합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이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또 밀리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도 보여주었던 장 마감 때의 낙폭을 줄이는 포인트로 봤었을 때는 오늘 시초에 밀리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궁극적인 얘기는 이제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가 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나중에 뒤로 미뤘는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전만큼 안 좋다고는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들 마시라는 그런 의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베팅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아마 FOMC가 어떤 결과를 따라서 막 주가의 등락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하신 분들도 많고 최근에 아니다 밀릴 것도 굉장히 많고 뭐 환율도 1,300원, 코스피도 2,600 밑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장도 만약에 너무 걱정이 되시면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시장을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긍정 좋은 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잘 지켜보시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은 크게 출렁이며 시작하더라도 그거를 좀 만회하며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저희는 좀 열어두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쫄지 마라. 조금은 더 상황을 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시장을 활용하려면 또 어떤 쪽을 봐야 되는가? 진만쌤과 진만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실적이 답이다. 투자하기 위해 잡아볼 기업. 요즘에는 비빌 언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적 잘 나오는 이런 기업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적이 기본이 돼야지 맞아요. 그나마 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봐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소위 물려도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은 또 기회가 오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바탕이 되고 만약에 주도 테마에 밀리더라도 실적이 되면은 또 금방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을 만한 섹터를 공략해야지만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주간 관심주라고 그러죠. 주간 관심주로 한 2종목 정도 가져와 봤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제 2종목 이제 공개를 하면은 KCC와 삼성카드 2가지 종목인데 최근에 기간에 좀 지속적인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가져와 봤고 KCC는 국내 최대 건축 자재 업체입니다. 즉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더 많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판가 전이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KCC는 이런 원자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판가 전이로 인해서 1분기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말씀과 함께 한 번 정도 이제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번 정도 가져와 봤고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너무 높긴 합니다. 47만 7천 너무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저는 네. 그래도 한 번 정도 언덕에 비빌 수 있을 만한 그런 긍정적인 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카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카드를 쓸 때죠. 이제 오프라인 결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최근에 카드사들의 어느 정도 이제 좀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정말 꾸준히 잘 버텼고요. 이제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특이 수급이 있을 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주가에서 마무리되기보다는 한 단계 위로 가서 주가가 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카드도 규제 강화가 많이 되고 있는 데서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분기 때 또 마찬가지로 판가전이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면 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간 관심주로는 KCC와 삼성카드를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또 AS를 통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관심주 하니까 오늘 순간 월요일인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다음 주까지 저희 한번 놓고 볼 만한 종목
대목으로 KCC 삼성카드 이야기 주셨어요. 중간중간 좀 특이사항 흐름이 나온다면 출연을 하지 않은 날이어도 제가 따로 연락해서 AS 받아 화면으로 송출을 할 테니까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호흡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정이 저희 있잖아요. 네. 그것도 공개방송 일정 네.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일요일 날 오후 6시에 이제 시장을 한 번 정도 이제 대응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미국장 여하에 따라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오후 6시에 한 번 정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진만쌤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